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캘리포니아 글로벌 인다에 있는 KPI 헬스케어에서 신제품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서성모입니다. 한국 이름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미국 시장 안에서 주로 홈 헬스케어하고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최근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로 컨슈머 마켓하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제가 한 26년 동안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있으면서 얻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정부에서 나오는 돈의 흐름을 아시면은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시긴 하지만 제가 좀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헬스케어 시스템에 따른 제품들의 부분과 또 거기에 대한 그 제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CMS라고 하는 연방정부 기관인데요. 이 센트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 서비스의 기관에서 관절하고 있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된 환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메디케어고, 주정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메디컬 서비스가 메디케이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기관에서 메디케어에서 80%를 지급을 하고 메디케이드에서 20%를 지급을 해서 그 도합 100%를 우리가 의료 수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료기기들이 다 저 두 기관을 통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계약되어 있는 그 HMO,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의료보험기관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하고 계산을 할 적에 100%를 안 받고 80%만 받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밑에 메디컬 서비스와 메디슨 서비스, 홈 헬스 에이드,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이거 외에도 많은 그 스테이크 홀더라고 그러죠.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보험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약되어 있는 그 모든 크고 작은 회사들을 우리가 스테이크 홀더라고 부르는데, 그 회사들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지팅 너싱 서비스, 가정방문 간호사가 있고, 또 이 가정방문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을 통해서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환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적게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공하는 80%의 돈의 그 범위 안에서 수익성을 올려야지만 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저기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바이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하고, 정부가 규정하는 모든 관리 규정은 연방정부 저 CMS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기관이 만드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예를 들어서 당 측정기를 주는 기관은 메디케어예요. 근데 스트립을 제공하는 기관은 메디케이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무엇이 있겠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의 그 크로닉 환자들입니다. 이게 미국 내 만성질환 환자들이 어떻게 지금 숫자적으로도 늘어나고 관련된 질환이 뭔지, 이 관련된 질환에 따른 기계들은 어떤 기계들이 있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쪽에 우리가 돈이 되는지를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명 중에 6명은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그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또 10명 중에 4명은 2가지 정도 이상의 만성질환을 우리가 앓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제공이 되는 서비스들, 특히 저 DME POS라고 써 있는 Durable Medical Equipment와 Prosthetic Orthotic Supply라고 하는 것은 휠체어나 지팡이나 기타 침대에 대한 것은 다 Durable Medical Equipment에 들어가고, Prosthetic 의수종, 그 다음에 Orthotic, 그 다음에 정형외과용 브레이스,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모든 소모품이 저 서프라이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캐러거리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기들을 이 환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심장질환과 암과 폐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 당뇨, 신장투석에 관련된 모든 의료기기들이 미국에서 발생되는 환자 숫자나 비용이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매년. 근데 이게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그 정부 가이드라인에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네. 환자가 걸을 수 없다거나 아까 필립스에서 나온 그 SpO2 그 혈중산소 농도액이 88% 이하로 떨어져야지 그 산소 발생기도 공급이 가능하고 또 기타 관련된 그 소모품들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88%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드라인 90에서 91, 92 정도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바로 88% 이하로 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만성 질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증상에 따라서 발생되는 많은 의료기기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예약을 하려면 최소한 2달에서 3달이 걸립니다. 예. 뉴욕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많은 줄을 서 있고 캘리포니아는 헬스케어 시스템이 조금 미국 동부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예약 시스템에 의하면 1달 반에서 어떤 경우에는 석 달까지도 기다렸다가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내놓은 프로그램이 이 Advanced Practice of Pharmacist라고 하는 APP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은 기존의 약사들이 시험을 한번 더 봐가지고 APP 보드를 갖게 되면은 그 보드를 갖고 있는 약사는 마치 1차 진료 의사처럼 피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들을 다 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미국 환자들의 22% 정도가 1차 진료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많은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의사 처방전이지 그거를 예약을 해가지고 의사를 또 기다렸다가 봐서 처방전을 또 구해가지고 또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그 많은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저 APP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정부가 지불하는 각종 의료 비용들의 돈의 흐름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기들이 어떤 의료기기들이 등장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가운데서 저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하스피털 HCC 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y는 이 환자들 중에서 크로닉 디지즈가 2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BMI 그 과체중 환자로서 BMI 수치가 27 이상인 환자들은 병원에 출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병원들이 환자 한 사람당 적게는 3,000불에서 한 36,000불 정도가 인컴이 보장이 됩니다. 1년에. 제가 환자를 돈으로 카운트해서 좀 약간 좀 외람스럽긴 한데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에.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를 100명을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은
3만 불만 잡아도 300만 불이라는 돈의 인컴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회사들과 또 많은 의료기기들이 인발부가 되는지를 참여하게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나 대기업체들이 가야 할 현재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가야 할 방향들을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그 필립스에서 오신 분이 같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데,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 만성질환자 숫자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뇨 환자를 대략 한 3,200만 명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혈압이 있고, 또 거기에 신장이 나빠져서 그 신장 투석 환자들이 생기면은 발생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키드니 페일로 통파 이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그 신장 투석기는 연방정부가 담당을 안 하고 주정부가 담당합니다. 물론 예산은 연방정부가 주지만은 주정부가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신장 투석 환자들 숫자도 많지만 그 환자들은 장기적으로 양로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환자들이죠. 롱통피라고. 예.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그 방향이 과거에는 신장 투석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장 투석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또 의료기기 산업의 방향이 같이 좀 방향이 조금이라도 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그림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하나는 인슐린 펌프고 다른 하나는 CGM이라고 Continuous Glucose Meter. 이 제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제품이 신제품을 우리가 없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다 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CGM이 나오기 전에 저 인슐린 펌프는 10년 이상 그 시장에 있었어요. 뭐 존슨앤존슨도 있었고 메드트로닉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 있는 그 환자들한테 적용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저 제품을 공급을 하기 위한 그 환자의 조건을 주로 타입 1에 있는 환자들을 소아당뇨 환자들을 2주에서 3주 동안은 의사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하루 3끼 밥 먹기 전, 밥 먹고 나서의 그 글루코스 레벨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1인 비헤이비어서부터 다 그 리포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례가 여기 나와 있는 메디컬 SSD 폼인데 저 폼을 작성을 하려면 의사들이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좀 써야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저걸 안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기가 시간 쓴 만큼 이거를 리임버스를 또 안 해주니까 대부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서비스를 못 받게 되니까 환자는 환자들대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만든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CGM입니다. 저 CGM을 미국의 대형 약국에 가면 대략 한 95불에서 120불 사이에 파는데 되게 편리해요. 저거를 몸에다 붙이고 있으면은 초창기에는 바늘이 9mm짜리가 나오는데 지금 5mm짜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CGM을 차고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있으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도크리놀로지, 내분비계 계통에 있는 의사들이 해야 할 테이크업을 저 기계가 다 셀라폰에다 다 다운로드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저 인슐린 펌프가 갑자기 많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네.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의 의지는 이러한 시장에서 저렇게 신제품이 탄생되는 배경이
전혀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 시장에서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더 색다른 디자인을 하게 나온 게 저 대표적인 CGM이고, 저 CGM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저 인슐린 펌프가 사용되는 빈도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인슐린 펌프는 연방정부가 제공을 하고, 인슐린 펌프에 들어가는 인슐린은 주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저거는 약으로 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을 우리가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시장을 찾아내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시장을 찾아서 시장에 진입하는 게 저희들한테도 큰 과제입니다. 이게 그 제품들이라고 하는 게 이미 많이 그 포화 상태에 있어요. 네, 세츄레이션 돼 있고,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확대할 수 있느냐, 좀 고민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 대답이기도 한데, 최근 한 5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가 연방정부가 헬스케어 시스템을 바꾸면서 유통이 다 망가졌어요. 아마 과거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들을 수출하시던 분들이 들어와서 과거에 거래하던 회사들을 찾아보니까 없어졌다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만나보면은 사업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유통이 시장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아까 여기 그 마들이라고 하시는 그 필립스에서 오신 분들, 필립스, GE, 지멘스 직접 온라인에다가 다 올립니다. 네. 더 이상 중간에 유통이라고 하는 대리점들을 안 두려고 해요. 그냥 아마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미 가격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기존의 유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투명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미국 시장으로 그대로 과거 같은 방식으로 미국 안에서 마케팅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사실은 저도 회사에서 기존 제품들,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제품들을 없던 시장을 찾아서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저희도. 네. 처음에는 안 보일 것 같던 시장들이 시간이 지나고 관련 당사자들, 병원들 직접 만나는 그 통해가지고 시장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조금씩 저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 구조를 좀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 APP, 그 다음에 CBS가 지금 미국 안에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 작년에 그 CEO를 우리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현재 미국 안에 11,000개의 리테일 스토어가 있습니다. 다녀보시면 굉장히 크죠, 규모가. 그 11,000개 가운데 지금 1,000개 정도를 미니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부분적으로 지금 클리닉을 개설을 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30%까지 올리는 게 저 사람들 목적이에요. 원래 팔던 담배가 다 없어졌어요. CVS 약국에서. 지금 맥주하고 소다가 다 없어집니다. 그 없어진 자리를 뭘 하고 있냐면, 일부 지역에서 텍사스 같은 데서 치과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CVS가. 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 스페이스에다가 그 미국에 가서 보시면은 어전트 케어, 이머전시 클리닉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천장에 서는 사람들이 저 APP 보드를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에요. 그 저 사람들이 봐야 될 환자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크로닉 케어, 만성 질환자들이
저 사람들이 보고 약 처방이 필요하면은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통해서 처방전을 받게 됩니다. 저 CVS 약국이 하루에 받는 처방전이 100만 개가 넘어요. 예, 하루에 11,000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장씩만 받아도 100만 개가 넘어가죠. 그죠? 예. 근데 저 약국이 프라이머리 케어 1차 진료소로서 APP 보드를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은 텔레메디슨,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저 부분. 예. 그래서 위에 있는 저 APP와 저 약국이 이 HCC 만성질환자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저 HCC가 소속되어 있는 코딩은 저거는 병원 쪽입니다. 병원으로 저 환자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불에서 36,000불까지의 환자의 피 스케줄이 결정짓는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 저게. 그래서 저런 환자들을 500명을 우리가 케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케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의료기기들은 또 많은 의료기기들이 또 등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 있는 저 컨트랙트 HMO는 결국에 중간에 있는 그 서플라이어들, 의료기기 공급자들은 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공급을 하고 저 보험회사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받게 되겠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그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데 여기에서 원격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 각 지금 심장질환자나 암이나 또 그 롱, 그 폐질환자들 그 다음에 스트로크, 알츠하이머, 당뇨 그 다음에 콩팥에 이상 있는 크로닉 키드니 페일러 환자들이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라고 하는 기술로 다 진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약성 진통제가 제일 필요하죠. 근데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으로 죽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환자 이상으로 많아요. 네, 오피오이드라고 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도 매년 언급을 하고 모든 대통령들이 저거를 그 약통에다가 셀러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환자가 이 약을 몇 시간 만에 이 약을 먹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한 그 약의 그 사용량을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 환자가 비정상적일 경우에 당장 간호원이 나가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폐질환 환자, 제가 이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하나 좀 집어왔어요. 이거 뭔 줄 아시죠? 이네일러. 천식 환자들, COPD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 안에 그 디바이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간호원들이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수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간호원이 당장 나와요. 나와가지고 왜 이걸 자꾸 사용하게 되는지, 그 증상이 더 심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면은 정부가 제공한 그 환자를 자꾸 보내기 위해서 좀 죄송한데 그 정부가 제공하는 그 돈에 대한 수익성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이 환자가 HCC 그룹에 들어가 있는 환자인지 아니면 APP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환자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조금 변화가 모든 병원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전부 참여하는 게 아니고 결정권이 있는 의사들만 참여를 해요. 대략 한 의사들 가운데 5% 정도 안에 들어가는 의사들만. 그래서 그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환자를 좀 스마트하게 매니지먼트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세이브하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환자 숫자를 예측을 하고 이러한 환자를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대략 6개월 후, 1년 후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제가 헬스케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만든 이유가 이게 미국 병원들의 현실입니다. 네. 맨 아래 있는 약국 파마시 베네핏 매니저 요즘 생소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저 PBM은 드럭 홀세일러로 이해하시면 돼요. 드럭 홀세일러로. 그 드럭 홀세일러들의 강점 중에 하나가 바잉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무리 규모가 적은 PBM도 매출액이 3빌리언, 4빌리언 정도 돼요. 작은 PBM. 우리가 알고 있는 월그린, CVS, 미국의 탑 10에 들어가는 PBM입니다. 네, 셀프 엠플로이를 다 서비스를 하고. 네. 그래서 저 시장이 좀 우리가 예의주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시장 PBM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로컬 마켓에 찾을 수가 없어요. 저들 노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네. 기존의 컨벤션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도 저 기업체들이 가는 방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도.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연관된 제품들이 이게 뭐 특별하거나 뭐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에요. 기존의 시장에 다 나와 있고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하고 세츄레이션 됐다라고 한 그러한 제품들을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저거는. 저쪽 DME POS에 들어가 있는 Prosthetic Orthotic Supplies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쪽 분야는 바잉 파워예요. 저쪽 분야는 무조건 바잉 파워가 큰 회사가 시장을 석권을 합니다. 저거는 미국 정부가 최근 10년 사이에 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업체들 보고 스테이크홀더 보고 인더스트리에 들어와서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너희들이 환자의 풀을 키워가지고 바잉 파워를 키워서 코스트를 세이브하고 하는 게 앤서예요. 네. 시장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바잉 파워를 키울 수 있는 덩치 큰 회사가 우리가 만나야 될 회사들이죠. 그 회사가 누구냐면 그 중에 하나가 PBM이에요. 네. 특히 저 PBM 마켓에 들어가면 주로 제약회사들이 많이 들여다봐야죠.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디날, 뭐 맥케슨 이런 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텔레스로 가능한 그런 환자분들 크로닉 디지즈가 있는 만성 질환자들이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증상들 플러스 저 BMI, 예, 오버웨이트죠. 과체중 환자들이 27 이상의 환자들이 합병증이 아까 나와 있는 합병증이 미니멈 3개 내지 4개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여담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 그 브루클린에 있는 그 널싱홈을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몸무게가 360파운드 이상 된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그 널싱홈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가끔 보시죠. TV에서 그 벽을 뚫어가지고 환자를 끌어내는 그런 널싱홈이에요. 거기는 진짜로 모든 의료기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몸무게 400파운드 이상 된 사람. 참 불행하죠.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위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들이 그게 힘든 이유가 여기를 오픈을 하면 패시너무 가득해가지고 손이 못 들어간대요.
그 사람들은 아까 크로닉 디지즈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정부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미국 시장에 지금 선보이고 있고 지금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는 텔로엠드라고 하는 그 모바일 앱입니다. 모바일 앱인데 여기 지금 요 닥터도 예약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있는 드럭스토어, 아까 말씀드렸던 APP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파마시스트 약사들이나 혹은 일반 약사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뭐 당 측정기, 콜레스테롤, 이미 이거는 시장에 차고 넘치는 제품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몸무게, BMI와 함께 잴 수 있는 그런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요게 텔로엠디.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제품들 다 굉장히 흔하고 흔한 제품들입니다. 이미 시장에선 포화 상태에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포화 상태에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하려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는 찾았어요, 이 시장을. 찾아서 현재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2주 전에 제가 나오기 전에 미국의 대형 병원하고 프레젠테이션도 끝내서 다음 스텝을 또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그 스마트 헬스케어 쪽에,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 쪽에 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작년 7월에 그 도널드 트럼프가 저도 그 비디오를 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환자들과 앉아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진단을 안 해도 여기에서 확인된 그 증상과 페이퍼만 있으면은 빌링을 하는데 다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눈에 띄게 에브리먼스 틀려지는 아리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다 포화 상태에 있는 제품들을 다시 인티그레이션해서 들어가고 있죠. 예. 자, 여기 있는 회사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맥케슨, 헬리샤인, PSS, 다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죠. 다들 저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두들겨 보세요. 기법하시지 말고, 예. 이 중에 한 60%, 70% 정도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벤더 등록할 수 있는 폼부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 벤더를 등록하는 과정 중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서 벽에 걸리는 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예요. 네. 미국에서 누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한국의 제조업체는 FDA나 ISO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다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 서류들이, 그 작업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Hospital Association. 결국에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의 가장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도 다 이 회사들이에요. 네.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장벽이죠. 콜라보레이션. 이거는 제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적어봤는데, CBS하고 브루실드라고 하는 인슈런스 회사하고 카이저라고 하는 병원하고 중간에 텔라닥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작년 11월 달에 2천만 명이라고 그러더니 제가 나올 때 다시 조사해보니까 2,800명이 됐어요. 2,800만 명.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로 빠른 시간에 증가를 했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힘을 키우셔야 돼요. 예. 제품에 대한 설명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누군가가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액티비티를 같이 인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나오는 그
월빈, 텔라닥, 프로비던스 헬스케어는 요 그룹하고는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근데 텔라닥이 중간에 또 들어가 있죠. 예. 이걸 제가 넣는 이유가 과거에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들도 이제는 새로운 시장에 맞춰서 함께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같은 시장에 들어가는 게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죠? 아마존 98.6, 필팩, JP모건, 버크셔 하서웨이 이게 다 한 그룹이에요. 3년 전에 JP모건, 버크셔하고 아마존하고 엠플로이가 100만 명이 넘어가면 보험회사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 사람들이. 예. 근데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됐냐면 필팩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PBM이에요. 필팩이 규모가 작은 PBM인데 월마트하고 아마존하고 싸워서 저걸 아마존이 가져갔어요. 네, 작년에. 근데 필팩하고 아마존하고 합치고 나니까는 이 사람들은 리테일 스토어가 아니잖아요. 필팩이. 근데 98.6라는 회사는 저도 작년에 가입을 했는데 20불을 주고 가입을 했어요. 1년에. 저기를 가입하고 나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보챗 AI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증상을 쫙 치면은 대답을 쫙 해주고 맨 마지막에 처방전 필요하냐? 처방전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 볼래? 의사 보겠다 그러면 딱 치면은 판매에서 진짜 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네가 살고 있는 우편번호가 어딘지만 얘기해주면 그 동네에 있는 CVS로 처방전을 보내요. 네, 아주 심플해졌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120불씩 냅니다. 저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내야 할 그 프리미엄 밸류를 다 깎아먹어요. 저렇게 되면은 기본 공제액을 올리고 매월 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고 나니까 JP모건하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달라붙어서 보험회사를 만들자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정식으로. 저 98.6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작년 11월에 5천만 불을 돈을 집어넣었는데 올해 아마존의 프리미엄 코드에 98.6가 올라가기로 합의를 봤어요. 1월달에. 예. 그러니까 이 5개, 6개 회사가 합쳐가지고 100만 명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시너지가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마존 이 회사 필팩이 다 아마존 출신들이었어요. 다 시애틀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주변에 저 사람이 저 회사가 내 애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없는 리소스를 저 회사가 가지고 있다면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게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 그림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시스템과 그 다음에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이 범위 안에서 다 움직인다고 보십니다. 아까 그 필립스, 시멘스, GE 대형 회사들은 점점 그 소비자들하고 직접 대화하게 될 거예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헬스케어하고 컨슈머 헬스케어하고 놓고 비교해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소비자들이 수치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그게 큰 변화입니다. 특히 내 자신과 관련된 수치, 헬스케어에 관련된 넘버, 콜레스테롤, 당뇨 같은 수치를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가 소비자하고 직접 그 접촉하게 된 기회가 많아지고 그래야지만이 그 리뷰를 통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예. 이쪽은 이제 그냥 보시면은 결국에 컨슈머 헬스케어의 마케팅 방법과 프로페셔널 헬스케어 마케팅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컴플라이언스, FDA, ISO 그 다음에 크레덴셜에 대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될 자신과 자본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트를 잘 들여다보시면은 헬스케어에 관한 모든 결정권자의 92%가 여자입니다. 네, 남자가 아니고 딸,
와이프, 네, 모든 게 강원들도 다 여자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게 제품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표를 맞추고 제품을 디자인해야 되고 시장에 내놔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네, 한번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 스피닝 사이클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인데 저는 한 번만 보시고 뒤에 스크린샷하고 앞에 있는 바이크하고 컴퓨터를 보시면은 이 회사가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그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피트니스 클럽인데 굉장히 액티브하고 요 뒤에 나와 있는 펠로톤이라고 하는 회사는 나온 지 4년 됐는데 지금 가치가 4.2 빌리언 달러예요. 여기 인스트럭터들 콘텐츠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콘텐츠들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이 콘텐츠들을 집으로 끌어들인 게 펠로톤입니다. 네. 이게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그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뉴욕에 있을 적에. 그 맨하탄 그 실리콘밸리라는 데서 그 이퀴넉스의 코치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만들었는데 내년도에 골드만삭스에서 이걸 IPO로 가면은 8.2 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우리가 프로페셔널 헬스케어에다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인력과 돈을 우리가 거기다 투자하는 거에 대한 ROI가 컨슈머 헬스케어에서 좀 비교를 조금 해보시라고 제가 일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 이스라엘 회사 스타트업 회사예요. 뱅글리언 대학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맨하탄 40일가 있는 빌딩에 가서도 같이도 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안방보험에서 2,500만 불을 투자받고 나서 마켓 포지셔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과연 난 투자받는 게 얼마만큼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웰치알렌이라고 하는 소아과 마켓의 가장 강력한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나와 있던 타이토 케어를 디자인했던 그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만든 그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이거는 당뇨에 관련된 그 비헤이비어를 체인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두 회사가 딴 길을 가기 시작을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랩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미국의 동부 쪽에 7월, 8월에 태풍이 불었는데, 프로벤스. 그 당시에 98명의 로컬 이머전시 닥터를 총괄 지휘했던 사람이 한국 듀크대학, 그러니까 한국 의사였어요. 젊은 의사였는데, 제가 9월에 가서 듀크 메디컬 센터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의사들 포럼에 저도 업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셀라폰하고 무선 청진기였어요. 근데 불안하게도 무선 청진기가 시장에 품질이 좋은 게 없었어요. 중국계 5개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 테스트 해봤는데 다 페일이에요. 네. 그 숙제죠. 근데 미국 안에 루럴 에리어 원격 진료가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격 진료가 필요한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하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문제는 넘어야 될 과제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FDA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이슈, 에듀케이션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거를 셀라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의외로 그 위스콘신, 와이오밍 이 지역에 들어가면요 셀라폰 안 터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디트로이트 이런 지역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조업을 하시는 회사들이 마케팅을 함께 하기가 이게 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하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든데 이게 마케팅을 같이 하려고 우리가 검토들기에는 미국 시장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저는 93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뉴욕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퍼블릭 섹터의 모든 연방정부, 주정부 계약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를 계약자로서 제가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다가 컴플라이언스 스탠다드가 올라가면서 이건 더 이상 스몰 비즈니스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1억 불 되는 회사에다가 회사를 내밀고 저도 3년 동안 들어가서 에이션 커뮤니티를 에듀케이션 시키고 주로 그 양론에 발 잘라진 환자들을 제가 신발도 디자인해주고 그런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진행을 했는데 막상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KPI 헬스케어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헬스케어 마켓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벤셔널 마켓에서 과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컨슈머 헬스케어하고 프로페셔널 헬스케어하고 치러야 될 비용과 사람과 돌아와야 될 우리 수익성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탠리서 디렉터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